안녕하세요, 라인입니다. 오늘은 되게 장비가 많죠. 장비가 많은 이유가 제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를 가져와 봤습니다. 요즘은 카메라보다는 핸드폰이 더 잘 나와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 핸드폰이 이 카메라들을 못 따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 같은 경우는 풀프레임 센서의 바디고요. 또 렌즈를 보시면 또 센서를 보시면 이렇게 센서가 크롭 센서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를 비교해 볼까요? 이렇게 얘가 센서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작죠. 이 센서가 뭐냐면은 이미지를 담는 판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리를 할 때 얼마만큼의 요리를 담을 수 있는지 그릇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좀 비유를 많이 하면서 오늘 영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FD로 시작을 해서 AD 그 다음에 PD로 입봉해서 방송국으로 들어갔었다가 방송국에서 제가 나와가지고 사기업을 들어갔는데 그때 사기업 대표님이 저한테 이제 자, 이 PD 요즘에 핸드폰이 너무 잘 나와서 이런 너무 비싼 장비 같은 거는 필요 없지 않아 라고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대표님이 그때 아이폰 X가 나왔을 때였어요. 너무 좋게 잘 나와서 요즘은 이런 카메라들 안 사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대부분 대표님들은 돈 쓰기 싫어하시니까 카메라 안 사주려고 하셨던 말씀이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진짜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때는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대표님 말이 다 맞습니다 라고 얘기는 했지만 지금은 아이폰 14가 나왔고 갤럭시 23도 나왔는데 그 핸드폰이 이런 카메라를 못 따라가는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고 계시죠 대표님? 일단은 핸드폰이 편한 거는 너무 인정합니다. 저도 쇼츠를 올릴 때는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지만 모든 사업은 다 이런 카메라로 찍고 있습니다. 자, 물리적인 것부터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센서의 차이예요. 자, 보시면 여기 풀프레임 센서와 이 핸드폰의 센서 얼마나 차이가 나 있어요. 이 센서 자체가 이 카메라에 있는 판이 전부 다 센서가 아닌 이 카메라보다 조금 더 작게 되어 있는 센서입니다. 그래서 이 핸드폰과 카메라의 센서를 비교하면 한 20배 정도 이 센서가 더 클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아무리 요즘에 카메라가 많이 발전을 했고 이미지 퀄리티가 좋아졌다고 해도 마이크로 포 센서보다 훨씬 더 작은 센서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의 처리 속도나 이미지 퀄리티를 따라오기가 조금 힘들죠. 근데 그게 뭐 어쩌다고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미 영상은 잘 찍고 있는데 지금까지 잘 찍고 왔는데 그게 무슨 차이냐고 할 수 있지만 쉽게 말해서 센서를 자동차에 비교해서 저희가 엔진이라고 얘기를 하면 시내를 나가거나 이제 마실을 나가실 때 모든 차는 일정한 속도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스포츠카를 타든 경차를 타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가는 거에 대한 행위도 상관없고 속도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엔진이 뭐 좋건 나쁘건 어차피 가는 건 똑같아요. 왜냐면 똑같은 공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약 조건이 달라진다면 빠르게 가야 되거나 아니면 높은 곳을 가야 되거나 할 때는 엔진이 좋은 게 좀 더 마력이 좋고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잖아요. 하지만 뭐 경차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기도 힘들고 튀는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카메라로 다시 대입을 시켜보면 엔진은 센서예요. 연료는 빛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빛은 어느 공간에나 다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빛이 있다면 둘 다 똑같습니다. 만약에 찍으면 카메라에도 똑같은 연료를 쓰기 때문에 크게 다를 건 없어요. 하지만 이제 그 빛의 엔진을 어떻게 소비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같은 시간에 빛이 얼마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판형의 에너지가 달라져서 이미지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카메라들은 이런 기본적인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제 카메라에서 이미지 프로세싱 즉 후보종을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잘 나온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자체에서 후보종을 거치지 않는다면 차이는 확실히 많이 날 겁니다. 그래서 23 같은 경우에는 100배 줌이라고 하지만 찍고 나서 한 번 더 후가공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진의 질감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추상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사진을 보면서 아 사진 잘 나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뜻은 색감이 되게 풍부하거나 노출이 진짜 잘 맞았다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핸드폰과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보시면 핸드폰 사진이 조금 더 하드하고 차분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는 좀 더 부드러운 색감과 좀 아름다운 부케로 더 이쁜 이미지를 담을 수가 있죠. 같은 빛이 많은 공간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빛이 없는 공간에서는 카메라로 찍었을 때는 빛이 없어도 그 빛을 어떻게든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센서가 달려있는 거고 얘는 빛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퀄리티가 낮은 이미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빛이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센서는 호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릇에 물을 담는다고 했었을 때 물을 담는 게 이미지고 호수관이 센서라고 하면 같은 시간에 호수 구멍이 컸었을 때는 많은 양의 물을 담을 수 있지만 호수관이 작았을 때는 적은 양의 물을 담을 수가 있어서 이때
담긴 물이 이미지 퀄리티를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죠. 열악한 환경에 오시면 훨씬 더 많이 사진 질감이 다르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화소수, 요즘 핸드폰을 보면 막 1억만 화소, 4천만 화소, 6천만 화소 이렇게 화소수를 엄청 올리시는데 카메라를 다루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숫자라고 할 수 있어요. 화소수가 많아지려면 중형 카메라거나 방향이 엄청 커져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픽셀 크기에 맞춰서 빛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조그만 카메라에 1억 화소를 넣는다? 그러면은 엄청 작은 미세한 입자들의 1억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쉽게 말을 하자면 이 센서를 저희가 어항이라고 얘기하고 화소수를 물고기라고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 작은 어항에 물고기가 1억 마리가 있는 거와 이 큰 어항에 물고기가 1000마리가 있는 것과 많이 다르죠. 1초에 2000개의 먹이가 나온다고 하면 얘는 1초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게 1000개니까 1000마리가 이 충분한 먹이를 먹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핸드폰이 1억만 화소라면은 1억만 화소를 재현하기 위해서 이 작은 어항에 계속 한 5초 이상은 빛을 쏴줘야지 1억만 화소의 이미지를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억만 화소의 카메라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이미지 처리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뭐 2천만 화소로 4장을 찍은 다음에 그걸 화소수를 이미지 프로세싱이라고 하잖아요. 이미지를 4개를 겹쳐서 최대한 화질을 높게 만드는 후가공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소니에서 나오는 R4 같은 경우에도 2억 화소까지 찍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4장을 찍은 다음에 한 장으로 합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1억만 화소의 카메라다라고 하기는 어려운 카메라인 거죠. 사실 얘도 지금 1000만 화소지만 얘로 8장 찍고 곱하면 거의 한 10억만 화소의 이미지를 찍을 수 있는 카메라예요. 그렇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화소수가 이미지를 결정한다는 거는 많은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지만 빛이 많은 상태에서 1억만 화소를 찍는다. 그러면 1억만 화소로 찍을 수 있는 거고 빛이 없는 상태에서 찍는다. 그럼 1억만 화소가 크게 메리트가 없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화소수가 적다고 나쁜 게 아니라 큰 방향에 화소수가 적으면 노이즈나 빛을 받아들이는 크기가 넓어지니까 확실히 깨끗한 이미지를 받아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엄청 선명한 이미지는 받아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뭐 요즘은 K라고 하고 이제 뭐 FHD라고 하는 그 용어는 대부분 많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FHD 같은 경우에는 200만 화소고 4K 같은 경우에는 800만 화소예요. 근데 이 카메라가 1200만 화소거든요. 이 1200만 화소로 사진을 찍으면 FHD로 했었을 때 6배로 확대를 해도 FHD로 봤었을 때는 이미지가 깨지지 않는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1억만 화소로 올라가거나 뭐 2억만 화소로 올라갔을 때 그게 저희가 지금 디스플레이로 구현하기가 어려운 기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우 파일이 있어요. 요즘에는 핸드폰도 로우 파일이 된다고 하잖아요. 핸드폰으로 로우 파일을 저장하면은 한 장당 30메가 이상이 되는데 저희가 사진을 대부분 찍을 때 저도 한 20장, 30장을 찍잖아요. 한 공간에서. 그러면 벌써 1기가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저희는 핸드폰으로 사진만 찍는 게 아니라 전화 통화도 하고 이것저것 파일도 봤는데 20장만 찍었을 때 1기가면 몇백 장, 몇천 장 올라가면은 핸드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 굉장히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우 파일도 있긴 하지만 카메라로서 로우 파일을 찍으면 얘는 메모리 카드가 있기 때문에 백업하거나 지우거나 하는 경우가 쉬운데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백업하는 경우는 굉장히 좀 불편하기도 하고 사진을 백업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에 로우 파일이 나와도 보정 가능도가 높아도 핸드폰으로 로우 사진을 찍는 거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우 파일이 뭐냐고 하실 수 있는데 로우 파일이랑 대부분 아시는 게 JPG 파일을 많이 아실 거예요. 이미지를 압축한 포맷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로우 파일은 색을 압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색의 관용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색 보정을 할 때 훨씬 더 쉬운데 그 용량을 따라가기는 굉장히 어렵죠. 자, 다음은 노출이에요. 핸드폰은 카메라를 켜면 자동적으로 지금 제가 보이는 카메라로 보는 색과 핸드폰으로 보이는 노출차가 다르잖아요. 적절한 조건에서 이 노출을 잡지만 그게 아닌 어두운 공간, 지금 제가 하나의 빛을 꺼보고 봤었을 때 여기 오른쪽 부분에 입자들이 굉장히 심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대부분 다 노이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밝은 부분을 보이시면 노이즈는 많이 없지만 어두운 부분으로 갔었을 때 디테일이 그렇게 표현되지 않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많이 못 보는 부분은 빛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어두운 부분을 들어 올리면 색 정보가 없기 때문에 디테일이 살아나지 않죠. 하지만 카메라로 찍었을 때는 어두운 부분을 들어 올렸을 때 그래도 디테일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센서가 크기 때문에 그 빛을 저장을 해 놓는 거죠. 그래서 로우 파일로 보정을 하시면 그 어두운 부분까지 드러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요. 카메라는 렌즈를 사용해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원하는 이미지의 배경에 맞춰서 아웃포싱을 하거나 줌을 많이 넣어서 자체의 집중도를 높이고 부각시킬 수 있는 반면에 핸드폰은 조리기 값이 낮아도 아웃포싱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센서가 작기 때문에 포커스가 대부분 다 맞고 핸드폰에 대부분 이렇게 렌즈가 3개가 있잖아요. 이 렌즈 3개는 단렌즈예요. 그래서 단렌즈로 줌을 이렇게 밀어서 그 평형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이미지를 확대를 하기 때문에
때문에 확대할수록 더 이미지가 깨져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줌을 돌려서 찍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확대된 이미지일지라도 이미지의 퀄리티는 내려가지 않죠. 핸드폰이 카메라를 이기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요즘에 핸드폰이 너무 좋아져서 이 격차가 점점 사실 줄어들고 있는 건 맞습니다. 요즘 뭐 영상을 찍고 싶은데 카메라를 추천해달라 라고 하시면 예산이 50만원 미치다 라고 하시면 그냥 핸드폰으로 찍으라고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만큼 그 50만원 밑에 있는 그런 카메라들은 사실 핸드폰으로 따라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그냥 센서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센서가 크면 클수록 이미지는 잘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화소수가 높아도 센서가 작으면 의미가 없고, 센서가 큰데 화소수가 너무 적으면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거니까 적절하게 배치가 된 게 카메라가 다 잘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화소수만 엄청 높다고 좋은 카메라가 아니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